랭킹쇼! 나의 주식! 네, 안녕하세요. 이거입니다. 네, 유창호입니다. 네. 이 앞이 좀 깜깜해지는 화요일입니다. 저희가 애써 좀 밝은 모습을 비추려고 노력을 하기는 하는데 힘들죠. 시장의 흐름이 영 받쳐주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거래소가 2,500개 했고요. 그렇죠. 코스닥은 오늘 2.5%나 지금 밀리고 있어가지고 예. 분위기가 너무 무거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낙폭을 좀 줄여야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오늘 하루 동안 좀 심한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 했는데 이게 아직 안 나와요, 바닥이.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양시장이 4거래일 연속해서 내려가고 있고요. 특히 코스닥은 거의 4거래일 만에 조금 더 과장하면 10% 가까이 빼버리니까요. 너무 빨라요. 개별 종목들은 솔직히 얼마나 많이 밀렸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오늘도 종목 진단 정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걱정이 많으시고 오늘 시장 보기 싫으실 겁니다. 맞아요. 하지만 이럴 때 좀 더 내 종목에 또 관심을 한번 가져보는 시간 같이 한번 가보시죠. 예. 네. 전화나 유튜브 통해 참여 가능하고요. 밑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렇죠. 문의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오늘 진단 쉽게 받으시려면 오늘 또 랭킹쇼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긴 해야 돼요. 예, 오늘 세상에서 가장 진지한 랭킹을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 지금 안 그래도 머리가 복잡하실 텐데 네네. 랭킹 여기 고민할 그런 여유는 없으실 테니 아주 간단하고 좀 캐주얼한 주제를 골라봤으니까요. 네네. 아무쪼록 편하게 함께 해주시면서 종목 진단을 받아갈 수 있는 기회만 열심히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유튜브 잠깐 볼까요?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우리 계실지. 시청자님들이 더 밝게 답변을 해주시니까 그러니까요. 더 마음이 안 좋다라는. 사실 저희는 진단을 해주는 네.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오늘같이 어려운 장 여러분 많이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네. 저희가 조금 더 사람 줄이고 열심히 진단 봐드릴 걸 이렇게 참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 더 많이 듭니다. 어떻게 모든 분을 봐드리겠냐마는 그래도 한 명이라도 봐줬으면 좋았을 뻔했겠다라고 방송 전에 계속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거랑. 예. 자, 일단 지금 보니까 AHY님 랭킹쇼 가자라고 이 와중에도 항상 또 힘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힘내세요. 제갈국명님 그리고 이건창고의 건데 반가워요 인사 주셨고요. 또 승현님께서는 바운칩스 또 네. 올려주셔서 바로 또 종목으로 또 해결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오늘 이런 거 되게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올려주시면 저희가 항상 그렇지만 좀 정성껏 진단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종목 진단 신청이 올라오고 있는 와중에 제 생각에는 참 오늘 2차전지 쪽으로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 진짜 2차 전지. 저희 사실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저도 이야기를 했고 채팅창에도 잠깐 남겼지만 첨부, 아니 전부 15% 빠지는 저 처음 본 것 같거든요. 아예 무슨 작은 종목도 아니고 큰 종목이 이렇게 빠집니까? LNF에다가 에코프로 BM에다가 쑥쑥 내려가고 있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LG화학부터 해서 포스코 퓨처엠 연일 급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정말 꽤 높은 위치에서 그래도 더 가겠지라고 새로 들어가신 분들도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 피해도 크시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고민이 되는 종목들이 있으면 절대 고민하지 마시고 혼자만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올려주세요. 네. 이렇게 계속 내려갈 때 어차피 내려가고 올라올 테니 포기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아무 대응도 못하고 나중에 후회할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종목 진단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유튜브에 좀 인사를 좀 드려봤고요. 네. 자, 오늘 랭킹 주제, 오늘은 우리 유창호 앵커가 그렇습니다. 뽑아왔습니다. 분위기 좀 전환해 보려고. 네. 사실 날이 분위기가 좀 무겁기 때문에 어떤 주제를 고를까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좀 쉽게 가시자고 네. 가벼운 주제를 골라봤습니다. 자, 오늘 4월 25일인데요. 어떤 날인지 아세요? 제가 인터넷에 좀 찾아봤더니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저는 뭐 이런 날이 있나. 그렇죠. 예. 세계 펭귄의 날이랍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펭귄 맞습니다. 귀여운 애. 펭귄의 날이래요. 펭귄의 날이라서 뽑았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한 가벼운 랭킹입니다. 오늘같이 무거운 장에 머리 좀 식히길 바라면서 5가지 이 펭귄 종이 있어요. 이게 펭귄 종의 이름입니다. 이 펭귄 종에서 가장 큰 펭귄은 어떤 펭귄일까? 근데 이름부터 약간 하찮은 펭귄인데요. 마카로니. 마카로니? 쟤는 먹는 거 아닙니까? 이름부터 뭔가 가벼운데. 그리고 제가 아는 유일한 펭귄. 뭐죠? 황제 펭귄. 그렇죠, 황제. 저거 크죠? 네. 저도 놀랐던 게 황제 펭귄이 있고 임금 펭귄이 따로 있어요. 우리나라 건가요? 네, 그리고 젠투, 훔볼트, 저기는 좀 많이 났습니다. 야, 오늘 힘든 장은 귀여움으로 한번 극복을 해보려는 그러니까요. 우리 유창호 앵커의 발버둥입니다. 자, 그럼 일단 이 펭귄 랭킹을 띄워드렸는데 이 5가지 펭귄 중에 가장 큰 펭귄 맞춰가시면 됩니다. 네. 유튜브 채팅창에 투표 한 가지를 띄워드릴 텐데 네. 거기서는 가장 큰 펭귄 하나를 투표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가면서 5위부터 하나하나씩 맞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품이 아니라 저희가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분께는 종목 진단의 기회를 더 많이 열어드리고 있으니까 그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먼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1위 투표해 주시고 그리고 5위 유튜브 채팅창에 좋아요. 한번 답변 남겨주시면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시장을 또 꿰뚫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첫 번째 만나보겠습니다. 이재필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시장이 좀 무겁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우리 전문가님 어깨가 더 무겁지 않을까 싶은데 첫 번째 종목부터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현님께서 가온칩스, 제가 아까 읽었죠? 네, 27,600원에 매수를 하셨고 15%를 담고 계세요. 지금 보니까 승현님께서는 가온칩스를 더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할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얼마 정도의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승현님은 지금 시장이 기회다.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그렇죠. 예, 기회다라고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목표가까지 잡아달라고 하시네요. 전문가님, 이 승현님의 판단은 어떤지, 그리고 가온칩스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가온칩스는 최근 들어서 좀 움직임이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전에는 굉장히 탄력 있는 모습을 보여준 종목입니다. 13,200원에서 뭐 한 38,000원 정도까지 갔으니까 굉장히 강했었죠. 자, 요렇게 강하게 움직인 이유는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 뭐 클러스터를 건설한다, 310조를 투자한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이 디자인 하우스 관련되는 종목들하고 팹리스 쪽도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자, 이 가온칩스의 경우에는 지금 매수를 좀 뭐 빠른 시일 내에 추가 매수를 들어가기는 약간 좀 물음표가 찍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가온칩스가 상장된 게 작년 5월 20일 날 상장됐어요. 2022년 5월 20일 날 상장됐으니까 요게 지금 다음 달 20일 정도면 1년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신규 상장 종목들이 물량 압박을 받는 부분들이 있죠. 뭐 처음에 상장되고 15일, 그 다음에 한 달, 석 달, 6개월, 1년 이렇게 좀 보호해서 물량들, 요런 것들이 풀리는 구간들이 나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 가온칩스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 1년이 지나기 전에 잘못 들어가면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보호해수가 풀리게 되면 그때, 뭐, 기관들 물량이나 뭐 이런 물량들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요걸 추가 매수를 노린다라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년은 지나고 난 다음에 뭐 1년 딱 지나고 나면 또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올 테니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매물 소화할 시간, 그럴 시간이 한 달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그러면 지금 이제 4월 25일이니까 뭐 2달 가까이 남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물량들이 좀 소화가 되려면. 그래서 지금 뭐 현재 상태는 가격을 보지 마시고요. 일단 상장되고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물량 소화되는 부분들, 요런 부분들 좀 더 봐가면서 추가 매수를 고려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뭐 추가 매수는 가격이 아니라 한 2달 정도 뒤로 미루시는 게 좋겠다. 요런 생각입니다. 시청자님의 가온칩스 진단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추가 매수에 대한 포인트 목표가까지 말씀드렸으니까요. 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 매수 타입이고 조금 뒤로 밀어놓는 게 더 좋을 네.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 보니까 종목 진단은 역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나그네님, 코스모 코스모. 그리고 한송이님께서 한미 글로벌 보내주셨고요. 그러네요. 자, 오늘 펭귄 랭킹을 맞춰가고 있는데 역시 인지도가 한쪽으로 많이 쏠려 있죠? 저도 그래서 이거 황제 찍었어요. 황제 펭귄 하나. 근데 저도 참여했어요. 뭐 누가 봐도 커 보이긴 하네요. 이름부터가. 황제도 크고 실제로 이렇게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은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니까 저거밖에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황제만. 예. 그렇습니다. 아주 귀여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이 좀 가슴 아파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서 최대한 좀 가벼운 얘기로 풀어드리려고 네.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AH님께서는 5위가 훔볼트다. 홈볼트래요. 홈볼트 아닙니까? 홈에 홈? 이 얘기는 즉슨 홈. 이름 자체를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거예요. 낯설어서. 그러게요. 지금 보니까 유창호니까 잘 찾은 게 오늘 포털 사이트에서도 세계 네. 펭귄의 날이라고 펭귄들이 막
포털 사이트에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그런 게 나오네요. 정말 이런 귀엽네요. 날을 어떻게 찾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종목 해봤고 두 번째 종목 진단으로 바로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네네. 자, 두 번째 살펴볼 종목도 유튜브에서 골라봤습니다. 네. 자, 빅 웨이브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네요. 파도. 자, 나노팀 보겠습니다. 매수 가격이 32,200원, 10% 비중이고요. 오늘 이런 장에서도 소폭 상승 중이긴 합니다. 버티네요. 그런데 매수 가격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27,350원. 자, 나노팀 사실 저는 이 종목이 너무 생소해서 네. 이 차트 살짝 보니까 이 상장된 지 오래 되지 않은 종목이군요. 그렇군요. 자, 이 종목 일단 매수 가격이 조금 높은 상황이고 다시 한번 또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 저도 좀 궁금했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지 설명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자, 이자필 전문가님, 나노팀. 저는 사실 좀 생소한 종목이긴 합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볼 수 있는 종목일까요? 네, 이 나노팀도 마찬가지로 신규 상장 종목이죠. 3월 3일 날 금요일에 상장한 종목인데요. 일단 뭐 공모가는 13,000원입니다. 뭐 첫날 이게 좀 33,800원까지 갔었으니까 뭐 거의 따상 뭐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뭐 이 2차 전지 관련 주식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에 열 관리 소재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이 신규 상장 종목들을 좀 말씀드릴 때는 좀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저도 시청자님들한테 좋습니다, 뭐 추가로 매수하세요, 이런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신규 상장 종목들은 워낙 검증이 되지 않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뭐 상장될 때 그때 당시에 상장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내 기업의 가치를 좀 최대한 높게 평가를 받으려고 그렇게 상장하는 건데요. 상장하는 시기가 뭐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부각이 되고 뭐 어떤 그럴 때 좀 이슈가 되고 그럴 때 상장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나노팀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올해 3월 달에 상장됐으니까 2차 전지 한참 뜨거울 때 그럴 때 상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좀 검증이 덜 됐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단 뭐 저 흐름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은 이 기업 내용하고 뭐 이런 주가가 비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라는 건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어제 이게 좀 저점을 찍었는데 이 가격대가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서 한참 횡보했던 그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가격대가 지지력은 보유하고 있는 그런 가격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뭐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데 뭐 좀 어느 정도 조금 이 시장 분위기에도 많이 좌우가 될 텐데 지금 뭐 현재 시장이 그렇게 썩 좋은 뭐 그런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뭐 좀 옆으로 이렇게 이쪽에서 조금 저 가격대에서 조금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반등을 좀 모색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시청자님께 조언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 최소한 뭐 한 1년 이상은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검증됐을 때 그때 좀 종목에 대해서 매매를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고요.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라면 매수하신 가격 근처 정도 그쪽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도 이쪽에서 한참 이렇게 횡보하던 자리 그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으니까요. 이런 자리는 좀 저항선으로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기다려 보시고요. 매수하신 가격대 근처 정도까지 올라오면 일단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들 어느 정도 검증돼 있는 그런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 나노팀이었습니다. 네. 이 종목에 대해서 일단은 매수 가격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 교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의견 주셨거든요. 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여러 가지 펭귄들을 찾아보시면서 네. 말씀을 함께 나눠주고 계십니다. 지금 펭귄으로 약간 힐링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차라리 네. 이렇게 힘들 때는 가끔 귀여운 것도 괜찮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약간 전곡을 찔린 게 네. 지금 그 고노피님께서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거요? 제일 큰 펭귄은 펭수입니다. 펭수.
그렇죠. 맞는 것 같은데요? 압도적으로 크죠. 예. 2m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친구? 사람이라는 설이 있는데 저희가 어쨌든 랭킹을 간에. 다시 뽑았어야 되나? 자, 그래서 때를 기다리는 매수님께서 랭킹 무효. 팽수 껴달라고. 팽수 끼면 끝나죠, 시청자님들 진짜. 아니, 팽수의 영향력은 도대체 어디까지인 거죠? 유일하게 말을 할 수 있는 펭귄이기 때문에 얘는 좀 빼기로 하겠습니다. 대단하네요. 그리고 이런 와중에 또 우리 앞산솔님 저희가 위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점심은 눈물의 짜장면으로 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왜 눈물을 흘리고 계신 거예요? 산솔님 조금만 힘내시길 바랍니다. 이제 뭐 며칠 연속으로 떨어졌는데 언제까지 떨어지겠어요? 그렇죠. 고리 깊은 만큼 또 산이 아주 멋진 산이 솟아오를 겁니다. 네. 여러분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송이님 거군요. 예, 한미글로벌 보도록 하겠는데요. 예. 36,200원에 10%를 담으신 상태입니다. 수익이 났었는데, 이거 못 챙겼어요. 요즘에 정말 억울하죠. 이거 진짜 요즘같이 약세장에서는 이렇게 놓쳐버리면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더 크게 느껴져요. 요즘에 예. 정말 많은 패턴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애써 수익 났는데 이 기세면 더 나겠네 걸 하고 기다렸다가 바로 또 마이너스. 그렇죠. 이런 경우 정말 후회되죠. 그 올라갔던 가격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격대 다시 좀 올 수 있는 건지 반등에 대한 모멘텀을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한미 글로벌 36,200원에 10%인데요. 반등할까요? 네, 한미글로벌은 일단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 종목이 두 가지 정도로 좀 엮이죠. 뭐냐 하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주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엮이는 종목인데 다음 달 정도에 뭐 지금 이제는 저 4월 말이니까요. 얼마 남지도 않았을 겁니다. 다음 달 중에 사우디 쪽에서 이 네옴시티 관련해 갖고 그 관계자가 방한을 한다라는 뭐 그런 예정이 있거든요. 자, 그렇다라면 뭐 그때쯤 해갖고 또 주가는 미리 움직이겠죠. 그런 모멘텀들이 한 가지가 있고 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도 전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참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뭐 우리나라 건설사들 뭐 이런 쪽에서 참여를 좀 요청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지금 조금 나라가 좀 시끄럽죠. 이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하셨는데 뭐 그쪽에서 그 전에 뭐 중국하고 러시아 쪽 뭐 이런 쪽에 좀 듣기 거북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조금 시끄러운데요. 자, 이거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제가 해봤는데요. 굳이 그런 말씀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왜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뭐 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는 상당히 한 발짝씩 이렇게 멀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대신에 반대급부로 뭔가를 받아낼 거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원전 쪽도 뭐 일단 해결이 날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 이런 쪽이 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 갖고 좀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한미글로벌의 경우에는 실적도 잘 찍혀 나오는 그런 종목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뭐 작년에도 영업이익 기준 307억 정도 흑자가 발생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액 영업이익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고 그렇다면 뭐 실적 부분에 대해서 걱정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좀 아까보다 좀 올라왔네요. 4천억 살짝 넘는 수준인데 주가 자체도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일단 지금은 매수하신 가격 위로 또 올라왔네요. 자, 일단 조금 보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좀 기다리셨다가 다음 달에 사우디 쪽에서 뭐 방한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예정돼 있으니까 그런 재료가 나왔을 때 그때는 아마 지금보다는 주가가 더 위에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어떻게 강하게 좀 탄력을 받으면 전고점 근처 정도나 아니면 뭐 좀 더 강한 모멘텀이 있다라면 뚫을 가능성도 있고 어쨌거나 현재 상황보다는 주가 수준이 높은 수준에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일단 현재 상태에서 보유 의견 좀 말씀드리겠고 뭐 다음 달에 좀 차분하게 다음 달 정도에 정리를 하시면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송이님의 한미 글로벌 지금 진단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선을 갖고 계셔야 되고요. 오늘 지금 8.5% 반등을 좀 세게 주고 있습니다. 네. 어제 많이 내렸기 때문이겠죠. 그래가지고 지금 매수가 좀 다시 넘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필 전문가께서 얘기하셨던 전략 잘 참고하셔가지고 수익 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종목 진단 열심히 해드리는 가운데서 네. 우리의 랭킹쇼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가장 큰 펭귄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귀엽죠? 자,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이 가장 생소할 수 있을 만한, 그리고 가장 작은, 미니미, 가장 작은 펭귄 이 중에서요, 5위를 먼저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위 띄워주시죠. 이겁니다. 네, 오늘의 5위, 아까 잠깐만요. 아까 어떤 분이셨죠? 맞췄네요? 맞췄어요. 잠깐 찾아봐야 AHY님께서 5위 훔볼트 펭귄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히 저렇게 훔볼트 생겼네요. 펭귄이 저 펭귄입니다. 저게 왜 훔볼트죠? 그 주둥이가 검은색이고 훔볼트 자체가 그 저기 해류 이름이었나요? 네, 그러니까 남미 해안을 따라서 남극에서 적도로 흐르는 해류 이름이 훔볼트래요. 그쪽 사나 봐요, 이 친구가. 그쪽 동네에 사는 것 같고 한 50cm 정도 되니까 요 정도? 그렇죠, 요 그렇죠. 정도 되는 게 훔볼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50, 60cm 크네 정도. 생각보다. 작지 커요. 않은데요? 이만하겠는데 잡으면? 저 친구가 생각보다 이만하겠어요. 까마귀만 한 것 같은데요. 자, 5위에 랭크된 훔볼트 펭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는 4위에 랭크된 펭귄은 누굴까요? 그렇죠. 마카로니, 황제, 임금, 젠투 네 가지 펭귄이 네 개래. 안 되죠. 네 가지 펭귄이 네 나와 마리, 있습니다. 네 마리. 네 마리. 예, 네 마리. 자, 저 중에 4위를 한번 맞춰가 주시길 바라고요. 좋습니다. 자,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 살펴볼 종목은 이번에도 유튜브 종목으로 가볼게요. 조정환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네. 아니 오늘 낯선 종목이 많네요. 저 이번에도 이거 처음 보는 종목이에요. 오늘 유창호 형한테만 가고 있어요, 계속. 제이오라는 종목인데요. 제이오. 이것도 보니까 신규 상장이네요. 그렇죠. 제이오 매수 가격이 33,400원. 15%입니다. 15%. 이번에도 물리셨어요. 아하. 6.8%를 오늘 내려버립니다. 네네. 사실 뭐 지수 하락한 거에 비하면 뭐 엄청난 하락이라고 볼 수도 없는데 문제는 추가 매수까지 하셨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하락이라 속이 탑니다. 그럼 처음 진입하셨던 가격은 33,400원 그 이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어찌해야 할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이재표 전문가님, 제이오입니다. 추가 매수도 중간에 하셨다고 하는데 계속 내려간대요. 이 제이오, 이 종목은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네, 종목 상담을 하다 보면 조금 안타까운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저녁에는 저 방송 출연에서는 하림지주라는 종목을 상담했었는데 뭐 어제 하한가 맞고 뭐 그렇게 되는 상황이라서 그때도 굉장히 좀 안타까웠는데 지금 오늘도 뭐 상당히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 제이오 역시 마찬가지 신규 상장 종목이고요. 지금 아마 시청자님들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뭐 2차 전지 쪽 아니면 수익이 나질 않는 그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올라온 종목들 이런 것들도 쫓아가다가 이렇게 물려서 고생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자, 요거는 투자에 대한 뭐 기본 어떤 원칙이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세워놓고 대응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온 종목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예전에 많이 쫓아다녀 보니까 결국은 깨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규 상장 종목도 웬만하면 좀 이렇게 보질 않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자, 지금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정립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제이오는 뭐 다른 쪽들에 비해서도 좀 좋은 그런 섹터에 속합니다. 자, 요게 2차 전지 쪽에 도전제용 탄소 나노튜브 CNT라고 하는 거죠. 자, 요게 뭐 하는 거냐 하면 실리콘 능극제에서 좀 팽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용돼야 되는 뭐 그런 소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 상장될 때 내용을 보게 되면 작년 11월 달 기준으로 1,300톤 정도 생산 규모에서 일단 1,000톤으로 이 증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 5,000톤까지 규모를 확대할 계획에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자, 그렇다면 미래는 있습니다. 뭐 이쪽 2차 전지 섹터들 계속 좀 커져갈 거고
지금 뭐 저 작년에 매출 나온 부분이 한 670억 정도 나왔는데요. 이게 연간 300톤 생산할 때 나온 매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2025년까지 5,000톤 규모라면 매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금 좀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너무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 이 종목도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2월 16일이니까요. 2월 16일 날 상장됐으니까 뭐 5월 달 정도면 석 달짜리 보호해서 물량이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조금 이게 반등 나올 때마다 그런 매물 부담은 받을 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많이 빠진 상태에서 뭐 쫓아가면서 매도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주가라는 게 올라간다고 계속 올라가는 것도 없고요. 빠진다고 계속 빠지는 경우도 없습니다. 일단 뭐 기술적 반등 정도, 그 정도는 조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뭐 2차 전지 쪽에 매기가 한번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매수하신 가격대 정도까지는 뭐 회복이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뭐 보유하셨다가 저 매수하신 가격 근처, 평균 매수가 근처 정도, 그 정도에 오면 일단 정리하시고 2차 전지 쪽도 마찬가지로 뭐 이게 좀 상장된 지 좀 된 종목들, 시장에서 가격이 어느 정도 검증된 종목들, 매출 증가가 확인된 종목군들, 요런 쪽 위주로 매매를 하시면 좋겠고요.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이오 살펴드렸는데요. 네. 일단은 보유를 좀 해보시고, 하지만 너무 욕심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중요하죠. 예. 네, 보유에서 물량 뭐 이런 부담도 있고 하니까 매수가 정도? 그 정도까지는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네요. 네. 자, 매수가에서 일단은 팔아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다시 한번 재차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오늘 힘든 시장을 기업으로 돌파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쇼입니다. 오늘 예. 어떤 펭귄이 가장 클까? 뜬금없죠? 근데 저희 프로그램 매력은 이런 데 있어요. 네, 뜬금없는데. 근데 너무 자기적인 건 아니고 오늘 진짜 세계 펭귄의 날이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포털 가보세요. 네. 자, 5위까지 훔볼트로 좀 뽑혀있고 여러분은 4위를 채팅을 통해서 같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같이 얘기를 좀 많이 나눠주시는 분 종목을 좀 우선해가지고 오늘 힘든 장도 도와드릴 테니까요.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민재님 종목을 그 사이에 좀 볼게요. 네. HP, SP 이거는 갑자기 확 읽으면 잘 안 읽히더라고요. 저는. 맞아요. 이거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24,050원에 비중 10%인데 이거 2만 원 지금 깨고 내려와 있는 상황. 참 간당간당한 위치죠, 지금. 오늘 보니까 시장에서 저렇게 파란색 음봉 안 뜬 종목이 없어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안녕하세요. 들고 와야 될까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24,000원대면은 낮은 가격이 아닙니다. 지금 계속 비싼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셨다가 좀 내려오고 있으니까 불안함도 같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 진짜 최근에 저렇게 봉 보니까 장난 아니었군요.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민재님의 HP, SP 들고 가도 되는 건지 궁금해 하십니다. 예, 들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HPSP는. 자, 흑자나는 부분들 보시게 되면 뭐 영업이익률이 거의 뭐 이 HPSP는 경이로운 수준으로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가 뭐 매출이 1,590억, 1,600억이 채 안 되는데요. 영업이익이 852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매출만 늘어나면 이 이익 규모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급속하게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이 수소 어닐링 장비 이런 거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일단 시스템 반도체나 아니면 메모리 반도체에도 들어갑니다. 뭐 이 거래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거래처가 다 골고루 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HPSP 같은 경우는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1년은 안 된 종목입니다. 상장된 지가 1년은 안 된 종목인데 작년 7월 달에 상장이 됐으니까 지금 4월 달이니까 1년이 되려면 뭐 한 석 달 정도 기간이 남아 있죠. 보호해수가 풀리려면 뭐 한 석 달 정도 남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동안도 뭐 주가가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쪽 시스템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물론 뭐 인텔하고 ARM하고 또
저 회사 이렇게 둘이 합작해서 좀 저 파운드리 쪽 이런 쪽에 진출한다라는 그런 소식도 내년부터 한다라는 소식도 있는데요. 뭐 2나노까지 생산을 한다 그래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수율이 잡히는지 그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일단 뭐 우리나라 반도체 당장 뭐 어떤 위협이 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수소 어닐링 장비가 상당히 그 진입 장벽이랄까 이런 게 굉장히 높은 그런 산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경쟁사도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뭐 영업이익이 이만큼 나고 있고 매출액 증가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지금은 좀 24,000원에 매수하셨으면 지금은 조금 힘드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뭐 기다리신다라면 전고점을 이렇게 돌파하는 29,800원을 돌파하는 흐름은 아니더라도 뭐 매수하신 가격보다는 훨씬 높은 가격, 그 정도 가격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드렸듯이 상장되기 1년 전, 그러니까 그때 보호예수 물량이 나오기 전에 그때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고도 나중에도 뭐 이런 부분들 조금 조정받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참을 수 있다라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길게 들고 가실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정리하실 필요 없고 그냥 꽉 잡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좀 보시다가 1년 안 돼서 7월 달이니까요. 7월 달 정도에 27,500원 정도 그 정도 선까지 좀 올라온다라면 그때 움직임을 봐가면서 정리를 해도 그때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길게 본다라면 그냥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이민재님의 종목 HPSP 관련해가지고 우선은 들고 가시면서 네. 대응을 해보시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우선 이민재님 종목을 마지막으로 우리 전문가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예, 감사합니다. 네, 이재필 전문가였습니다. 예. 자, 종목 진단하는 동안에 유튜브 채팅창 보니까 제가 이거는 꼭 읽어드려야 되겠어요. 네. 우리 앞산솔님께서 명언 한 가지 남겨주셨는데 네. 이거 많은 분들께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하락은 끝이 있지만 상승에는 끝이 없습니다. 와. 멋진데요? 예, 그렇죠. 무조건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두자 이런 게 아닙니다. 네. 언젠가 상승할 수 있으니 이런 믿음을 갖고 그 와중에 우리가 항상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어떻게 대응할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점도 같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서당계님께서도 포트의 조정의 기회로 삼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 시청자님들은 마냥 좌절만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보기 보기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진단을 가기 전에 오늘 랭킹쇼 세계 펭귄의 날을 맞아서 펭귄 크기 랭킹을 매겨가고 있습니다. 네. 자, 5가지의 종이 있습니다. 펭귄 종. 5위가 훔볼트 펭귄이었고요. 가장 큰 펭귄 4위에 랭크된 펭귄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뿅! 마카로니 펭귄 이름부터가 굉장히 귀엽죠? 네. 근데 마카로니가 61cm인가요? 한 71? 이 정도인데. 이만한 거죠. 엄청 큰데 제 몸통만한 건데. 그럼요, 여기 서 있으면 이만. 저 친구 그거 예전에 뭐 만화책이나 이런 데 애니메이션 같은 데 나오는 펭귄 아닙니까? 눈썹에 약간 네. 이렇게 노랗게 이렇게 뿔같이처럼 되어 있는데 진짜 약간 독특하고 개성 넘치는 펭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카로니 네. 펭귄이 4위 랭크가 됐고요. 평균 크기가 한 61cm 정도? 그 정도 된다고 하네요. 자, 4위까지 공개를 해드렸고. 네네. 자, 그러면 과연 3위에 랭크된 펭귄은 어떤 펭귄일까요? 왠지 많은 분들이 바로 맞춰주실 것 같은데. 임금이려나요? 그러니까 저는 딱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일단 한번 3위를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좋아요. 자, 종목 진단을 계속 가기 전에 두 번째 함께 해주실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토마토 투자클럽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자,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하는 첫 번째 종목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들어온 종목인데요. 우리 졸파고 TV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그렇군요. 이수 페타시스를 보도록 하죠. 자, 이수 페타시스 1,500원에 비중은 8%. 많이 갖고 계시지는 않네요. 최근인가요? 네, 그런데 지금 내려가는 게 5% 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2,980원. 61선이 깨졌는데 그렇죠. 그래서 손절을 해야 될지 손실폭이 꽤 된다고 하셨는데 손절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고민하신다는 얘기는 이 정도 내렸으면 웬만큼 내려온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61선이 깨졌다는 거 보니까 추세가 깨진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전문가님, 이수페타시스 손절을 지금 해야 되겠습니까?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일단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더 빠질 거냐 안 빠질 거냐를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제 시장이 더 빠지게 되면 이스페타시스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자리를 잡고 반등이 나와줄 수가 있는 종목이죠. 왜냐하면 이스페타시스는 워낙에 이제 좋은 기업인 거를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MLB, 통신기판 쪽으로 해서는 확실하게 세계적인 점유율을 갖고 가고 있는 기업이고, 지금 이제 뭐 기술력 자체는 세계 1위를 넘보고 있는 기업이어서 워낙에 이제 앞으로 수요는 꾸준하게 이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사실 시장이 워낙에 이제 큰 폭으로 빠지고 있잖아요. 오늘 이제 코스닥이 4일 연속으로 내리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서 지금 보게 되면 3월 약 한 27일 정도부터 4월 19일까지 거의 한 20거래일 정도 이제 올렸던 거를 4일 만에 다 빼버렸으니까 지금 현재 낙폭은 상당히 과대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스페타시스 같은 지금 현재 뭐 IT 쪽이라든지 혹은 이 지수에 어느 정도 연관을 받는 쪽은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삼성전자 2분기 실적도 지금 문제가 생길 거다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바닥에 잡긴 잡을 건데 이제 조금 이제 안 좋아질 거다. 약간 이제 이러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시장이 더 빠질 거냐 안 빠질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시장이 더 빠지게 되면 이스페타시스는 일단 121선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스페타시스가 돈이 들어갔었던 구간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121선 구간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정도 구간에서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여태까지 돈이 들어왔었던 것들이 지금 현재 차익 실현이 그대로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상승을 이제 시작을 했었던 부분이 결국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이 시장이 빠지면서 그대로 다 반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장이 자리 잡을 때 이제 이스페타시스도 마찬가지로 자리를 잡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이제 시장이 얼마나 더 빠질 것이냐? 저는 이 시장의 지금 하락의 가장 주된 원인이 뭐 여러 가지 뭐 글로벌적 이슈들, 뭐 푸틴의 발언이라든지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미중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CFD발 이슈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CFD발 지금 물량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고 CFD발 물량이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 이 반대 매매에 대한 우려감들이라든지 신용이 높은 종목에 대한 이러한 투심 악화,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나비 효과를 일으키면서 연쇄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지금 시장이 순식간에 급락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중요한 건 시장이 60일선을 지켜줘야 됩니다. 60일선을 지켜주면서 어느 정도 반등하는 그림이 나와 주어야 이제 이 이스페타시스 같은 IT 같은 이러한 IT 기업들도 바닥을 잡아줄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지금 시장에 아직까지 물량이 저는 조금 덜 나왔다라고 이제 우려스럽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반대 매매가 아직까지는 크게 나오고 있지 않고 신용이 지금 계속해서 좀 비율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신용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서 물량이 아직까지 조금 더 나올 만한 우려감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60일선을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조금은 생각을 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 이스페타시스는 지금 이 121선 구간을 이탈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일단은 좀 갈림길이 나뉠 것 같은데, 저도 일단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121선 구간이 말씀드렸듯이 돈이 들어갔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에서는 그래도 자리를 잡아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시장이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 고개를 틀어주는 구간에 도달을 했을 때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추가 매수 쪽으로 대응을 하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이미 이제 낙폭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과대해진 상태고 추가 매수 쪽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충분히 이 이스페타시스라는 기업이 워낙에 또 이 MLB 기판 쪽으로는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거의 이제 뭐 경쟁 상대가 없잖아요. 세계적으로도 지금 점유율을 갖고 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번 이제 고개를 틀어주면서 반등 구간을 잡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저는 조금 더 이제 여유롭게 보시면서 121선 구간에 안착을 하는지, 그리고 이 정도 구간에서 고개를 돌려줄 때 일단 1차적인 반등 목표가는 9,000원 구간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정도 구간에 도달을 했을 때 물량을 조금 더 밀어주면서 돌파 시도를 해주든지 그렇지 않는지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대응 방안이 나뉠 것 같고, 시장이 결국에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지고 다시 한번 자리를 잡게 되면 아마 저는 다시 한번 이제 이 반도체 쪽이라든지 IT 쪽이 반응이 강하게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때문에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121선 구간 지지해주는지 보면서 향후에 추가 매수를 염두하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수페타시스 살펴드렸습니다. 네. 조절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 김영일 전문가의 이런 철저한 진단 내용 참고하시고 앞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이수페타시스였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저희는 펭귄 5마리 중에서 가장 큰 펭귄을 찾고 있는 오늘 하루가 되고 있습니다. 네. 4위까지 공개가 되어 있고요. 3위를 여러분이 한번 채팅창에서 저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서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계속 올려주시면 진단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오후장 갈수록 와 코스닥이 지금 3%가 더 넘게 빼버리네요. 너무 낙폭이 커지고 있어서 지금 뭐 채팅창에서도 이런 걱정거리들 네. 묻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후장 끝에 무렵에서 조금 좀 바뀌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생각을 좀 했죠. 네. 자, 두 번째는 이건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종목 이게 들어올 만하죠 지금? 네, 이건 이제 매수문인데 네. 김동식 님께서 할인지주, 그러니까 어제 하한가 맞았던 거 있잖아요. 이게 하한가를 2번 연속 맞아버리니까 와 말도 안 되게 내려가네요. 이평선을 그냥 다 깨고 내려와 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올렸던 거 거의 뭐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가 봐요. 네. 사면 어떨까? 매수문이에요. 근데 저도 보면서 강철의 심장. 궁금한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우리 김영일 전문가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문가님 많이 내려왔잖아요. 순식간에. 그래서 이 할인 지주를 지금 들어가 볼까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할인 지주가 얼마나 들어갈 수 있는 매력도가 있느냐, 이거를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다들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할인이 페노션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인수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페노션이 다들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할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워낙에 이 페노션 같은 경우에 이 실적이 좀 잘 나와주고 있었죠. 이제 코로나 구간부터 해서. 물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해운 업황이 지금 이제 이 운임 지수가 많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실적이 어느 정도 이제 뭐 하락을 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있기는 했지만 페노션 실적 같은 경우에는 2분기부터 어느 정도 좀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벌크선이 거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향후에 이제 이 운임 지수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자회사로 또 이제 뭐 할인 그대로 이제 이 닭고기 다루는 뭐 이러한 이제 기업 뭐 선진 판스코 등등 이제 사료 기업까지 같이 이제 갖고 있는 그런 할인 지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워낙에 이제 실적 자체는 안정적인 그런 이제 기업이었죠. 실적 자체는 안정적이었고 올해 사실 관심이 크게 없었지만 주가 자체는 꾸준하게 올라와주고 있었던 기업이었습니다. 주가 자체는 이제 꾸준하게 올라와주고 있었는데 역시나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크게 화두가 되고 있는 CFD발 이 물량이 지금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CFD로 인해서 기업의 가치가 손상되지 않은 채 지금 신용이 너무 높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크게 하락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지금 이렇게 이 기업의 어떤 가치가 훼손되지 않았고 꾸준하게 좀 잘 올라와주고 있었던 이러한 이제 기업이 있었는데 갑자기 악재가 출현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이 청산 때문에 어떤 이 매매의 이 상품의 청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물량이 나왔으면 그러면은 이 물량이 다 청산되기만 하면은 꾸준하게 이제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할인 지주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저는 매력도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 매매에 있어서는. 왜냐라고 했을 때 일단 오늘의 시장 하락이 결론적으로 완전히 마지막일 것이냐, 시장의 하락이 완전히 이제 끝났느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확실하게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힘들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코스닥이 말씀드렸듯이 61선 구간을 어느 정도 이제 거의 도달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61선을 뺄 수 있는 구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용 물량이 말씀드렸듯이 반대 매매 물량이 아직 그렇게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시장이 완전히 바닥을 잡았다라고도 볼 수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할인 지수가 지금 많이 떨어지기는 했는데, 그러면은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인 건가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물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꾸준히 올라와 주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물량이 강하게 나오고 나서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역시나 다시 또 힘을 모아가 주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다시 한번 시장에 관심이 모여지고 힘을 모아갈 수 있는 무언가 미래 성장성 혹은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모멘텀, 이런 것들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인지주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모멘텀과 성장성도 부재한 성장 산업군이다라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이제 기업이고, 그 다음에 과대 낙폭이기는 한데 너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 완전히 바닥이냐, 이 부분은 또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때문에 할인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당장은 접근할 만한 메리트는 딱히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과대 낙폭주를 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저는 차라리 2차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내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올해 주도주 쪽이 이쪽이었고요. 시장이 결국에는 바닥을 잡고 다시 이제 상승이 많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결국에는 또 이제 이쪽에서 상승이 나올 겁니다. 2차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지금 올해를 주도했었던 이런 산업군 내에서 결국엔 또 상승이 나올 거기 때문에 과대 낙폭주를 노린다? 그러면 차라리 이쪽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밀린 걸 사고 싶다. 그러면은 주도주 중에서 고르는 게 낫다라는 맞아요. 게 전략이니까 할인 지주보다는 역시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쪽에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종목 진단 다음 거 가기 전에 오늘 가장 큰 펭귄 순위 맞춰가고 있죠. 랭킹쇼의 주제입니다. 네. 3위에 랭크된 펭귄 한번 공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위에 랭크된 펭귄은 어떤 펭귄일까요? 젠투. 네, 젠투 펭귄입니다. 평균이 수치가 꽤 갭이 크네요. 49cm에서 91cm. 요만하네. 큰 건 이만하다는 거예요. 짱 요만하고요. 예. 얘가 저기 날렵하게 어디 수영하는 느낌이죠. 저거 다이빙하는 그렇죠. 느낌이잖아요. 펭귄 중에 제일 빠르대요. 그렇습니다. 수영이. 시속 36km까지 나오니까 대단합니다. 이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되게 빠른 속도에서 하는 거죠. 얘는 안 펭귄한테 되겠네요. 치일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펭귄도 빨리 공개드리고 종목 진단도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종목 갈게요.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유튜브에서 다교님께서 보내주신 종목. 다교. 로봇 쪽이죠. 이거 SBB테크. 네. 잠깐만요. 매수 가격이 81,000원이고 비중 30%입니다. 81,000원이요? 너무 높아. 이게 고점이 95,000원 얼마 전에 갔던 건데 그 고점 대비 지금 반토막 더 빠졌거든요. 높을 때 사셨네요. 예. 어찌해야 할까요? 알아보겠습니다. 네. 심상치 않은데요? 바로 가야 돼요. 자, 김영일 전문가님, SBB테크 주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일단은 SBB테크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SPG와 함께 감속기 쪽으로 가장 이제 주목을 받았었던 기업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최근에 로봇 관련주들이 상당히 조금 많이 쉬어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워낙에 많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SBB테크나 혹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SPG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로봇 관련주들은 전체적으로 일전에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가 지금은 다 일제히 차익 실현 나오고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다 이제 그림이 똑같죠. 일전에 물량 밀어주다가 고점 도달하면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 그대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오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차익 실현을 지금 다 해버리고 있죠. 물량이 지금 다 뱉어지고 있다라는 뜻이고, SBB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고점 도달했을 때 차익 실현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이 SBB테크가 결국에는 이제 올라오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첫 번째 조건이 역시나 이 중요한 지지 구간에서 이제 자리를 잡아 주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제 로봇 쪽이 주목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당연히 있겠죠. 로봇 쪽이 주목을 받아야지 결국엔 이제 SBB테크 같은 경우에도 이 감속기 쪽이다 보니까, 감속기는 결국에는 이 로봇 쪽이 또 워낙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제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SBB테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크게 이 주목을 받았었던 건데, 그러면 이제 SBB테크도 이 충분히 시장이 자리를 잡고 이제 하락을 조금 어느 정도 멈춘 상태에서 상승이 나오게 되면 이제 이 반등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잡아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SBB테크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일단 매물 구간을 봤을 때 1차적으로 5만 원 후반대에 있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6만 원 초반대, 그 다음에 7만 원, 그 다음에 8만 원.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 매수가 이상을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매물 구간을 총 이 4군데를 돌파를 해줘야지 결국 매수가를 회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매수가를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강한 힘, 그리고 오랜 시간을 또 다시 한번 힘을 모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 상대적으로 매수가를 낮춰서 좀 빠르게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비중이 높으시잖아요. 비중이 높으신 상황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빠져나올 수 있으려면 최소한 6만 원에서 7만 원대 정도는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상승이 나와 주어야지 빠져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비중을 늘리기가 많이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사실 SBB테크는. 워낙에 지금 고점에 물려 계시고, 그 다음에 기존 비중도 적지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비중을 늘리시기가 저는 이제 좀 많이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SBB테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지금 121선 구간에 그래도 SBB테크가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전에 이제 돈이 좀 많이 들어갔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자리를 잡아줄 확률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지금 시장이 순식간에 많이 빠지기는 했어요. 많이 빠지기는 했고 60일선을 만약에 이제 지켜준다?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SBB테크도 충분히 현재 구간에서 자리를 잡아줄 수가 있고, 혹시나 61선 구간에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약 한 800선 혹은 700 후반대 정도까지는 하락이 나올 수가 있을 텐데, 지금 SBB테크의 모습을 보게 되면 121선 구간은 그래도 지켜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구간에서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 일단 1차적으로 6만 원 정도까지는 반등을 노릴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 구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힘을 모아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구간 동안에는 먼저 다른 종목으로 최대한 대응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다른 종목으로 이제 시장이 말씀드렸듯이 바닥을 잡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재상승이 나오는 구간이 이제 도달을 했을 때 결국에는 이 종목군들이 또 다시 순환이 돌 거거든요.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반도체 디스플레이 혹은 2차 전지라든지 혹은 그 외에 이제 수급이 들어가는 섹터군이라든지 계속해서 이제 수급이 돌만한 섹터군들은 나올 거기 때문에 최대한 그쪽에서 이제 수익을 좀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수익을 챙겨주시다가 SBB테크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로봇 관련된 기업이고, 로봇 기업들은 분명하게 다시 한번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로봇 기업들이 시장에 강한 주목을 받을 때 수급으로 분명하게 티가 날 거거든요. 수급으로 분명하게 티가 날 때 그때 이제 추가 매수 대응을 해서 평단가를 조금 이제 낮춘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이 수익으로 빠져나오기도 조금은 저는 포기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워낙에 이제 매물대가 두텁기 때문에 수익으로 빠져나온다라는 전략을 취하기보다는 수익 만회를 하겠다라는 전략을 취해서 수급이 들어갈 때 그때 그 구간에 이제 추가 매수를 해서 빠르게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베스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SBB테크까지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후반부 열심히 도와주신 김영일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도와드렸고요. 시간이 네. 많지 않습니다. 자, 오늘의 랭킹 주제, 세계에서 가장 큰 펭귄 5가지 중에 딱 2개 남았습니다. 그렇죠. 황제랑 임금이랑 무슨 차이야 싶으실 텐데, 자, 그 결과를 지금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펭귄 순위 1, 2위입니다. 역시 이렇죠. 그렇죠. 황제 펭귄이 1위고요. 임금 펭귄이 2위입니다. 네. 황제랑 임금이랑 뭐야? 이게 뭐냐면요. 엠퍼러 펭귄과 킹 펭귄이에요. 왕 그래서 펭귄. 임금이군요. 이거 사실 사진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사진 나오죠? 생긴 거 똑같이 생겼죠? 컸을 땐. 컸을 때 똑같은데 얘네가 새끼일 때 좀 다릅니다. 새끼 황제, 욕한 거 아닙니다. 새끼 황제 펭귄이 훨씬 더 귀여워요. 엄청 귀여워요. 우리가 아는 제일 귀여운 펭귄. 그리고 새끼 왕 펭귄은 약간 누리끼리 해가지고 약간 어렸을 음침하게 때 생겼어요. 약간 모피 코트 같은 거 입은 것 같은 그렇죠. 눈빛. 그런데 점점 털이 빠지면서 이뻐진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세계 펭귄의 날을 맞아서 펭귄 순위를 이렇게 체크를 해봤는데, 네. 여러분 시장 분위기가 좀 다소 무겁다 보니 저희가 캐주얼한 분위기를 좀 이끌어내기 위해서 랭킹쇼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그래도 올라와요 시장이. 네, 코스닥이 오늘 3% 넘게 빠져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싶었는데
이제 장 막판으로 가면서 점차 낙폭을 다시 좀 줄여가고 있거든요. 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저희는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이 점은 꼭 기억해 주시죠. 네, 오구장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